어두운 골방, 숨죽인 형제, 적막한 공기를 가르는 요란한 타이프 소리, 순사가 탄 말발굽 소리에 형제는 동시에 숨을 죽인다. 땀에 젖은 손이 타자기를 칠 때마다 찍히는 알파벳,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문 번역문을 만들어 조선의 3.1운동을 세계에 전한 사람, 그는 바로 민족 시인 변형로이다. 부천을 마음의 고향이자 삶의 근원지라 여긴 변형로는 고려시대 부천의 옛 이름을 따 호를 수주로 하였다. 1898년 5월 9일 기울어가는 대한제국의 운명 속에서 수주 변형로가 태어났다. 명문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찍부터 한학과 신교육을 받았으며 13살에 시를 짓고 16살에 영시를 지은 천재 시인. 그러나 1910년 수주가 13살이 되던 해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만다. 조선 총독부의 강력한 무단 통치와 가혹한 탄압이 이어졌고 결국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울분이 폭발하며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당시 21살이었던 수조의 가슴에는 저항의 불꽃이 치솟았다. 그는 다짐했다. 빼앗긴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용감하게 감행하겠다고. 그는 형과 함께 타자기가 있는 YMCA 청년회관에 한밤중에 잠입해 독립선언문 번역문을 만들어 해외로 발송한다. 하지만 3.1운동 실패 이후 허무주의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게 된다. 허무주의에 빠진 1920년 수주의 나이 22, 염상섭, 오상순 등과 함께 폐허 동인으로 참여한다. 수주는 이후 많은 작품을 발표했고 이를 중심으로 1924년 첫 시집 조선의 마음을 발간한다. 이 시집에는 수주의 대표작인 논계, 봄비, 생시의 못 배울 님을 등 28편의 시와 8편의 산문이 수록되었다. 그중 대표작인 시 논계에서 수주는 논계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강렬한 생명력을 표현했다. 이는 3.1운동 이후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당대 작품들과 차별성을 보여준다. 죽음조차 불사한 논계의 열정적인 삶은 수주가 당시 청춘 남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위로와 용기의 노래였다. 그러나 시집 조선의 마음은 내용이 불온하다 하여 발행과 동시에 총독부에 의해 압수되어 폐기 처분된다. 1936년 일제의 만행과 자연재해로 조선인들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의 우승 소식은 한반도 전역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 관련자들이 연행되고 무기 정간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당시 동아일보 여성 잡지 신가정의 편집자였던 수주는 손기정의 다리 사진과 함께 조선의 건각, 세계를 제압한 두 다리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게재했다. 일제의 무자비한 언론 탄압에 맞선 통쾌한 의거였지만 이로 인해 그는 직장을 잃고 문필 활동의 공간을 박탈당한다. 또한 서울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의해 1938년 체포, 107일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의 승전 소식이 매일같이 거리를 채우고 일본의 가혹한 폭압과 수탈은 더욱 심해져 갔다. 수주가 느끼는 세상은 압도적으로 강한 악이 선의 숨통을 조이는 절망의 공간이었다. 그는 1943년 사벽송을 발표한다. 사면에 시의 벽을 세우고 암흑과 고독의 공간 속에 들어가 절망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갈 것을 선언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선언, 그리고 꿈에만 그리던 광복, 해방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경계로 한국을 나누어 점령하였고 이러한 현실은 국가 건설 방향을 둘러싼 한국인 사이의 분열을 확대시켰다. 광복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민족의 현실을 수주는 시 돌은 되었건만을 통해
광복 1주년을 기쁨보다는 우국의 마음으로 비판하였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 중 수주는 수필집 명정 40년을 출판한다. 명정이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취한 상태로 수주가 술에 취해 벌인 기행이나 실수에 대한 기록이다. 명정 40년에는 식민지 시기부터 6.25 전쟁까지 고통스러웠던 시대의 인생 역정을 단순히 눈물과 한탄이 아닌 비판 어린 조롱, 해악과 풍자의 웃음으로 치환하여 그려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독립이 분단으로, 분단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세월을 겪었다. 해방의 감격이 실망이 되었고 분단의 아픔이 전쟁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공화국은 민주적이지 않았고 배신당한 민주공화국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인해 다시 혼란에 빠진다. 순탄치 않은 민족의 운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수주. 마지막까지 민족의 현실을 염려하며 1961년 3월 부천의 고강동 선산에 묻혔다. 나는 불의와 악수는커녕 타협하여 본 적이 없음을 50이 지난 오늘날 자어삼아 말하여 두는 동시에 어느 권세나 금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 본 적조차 없다. 지금도 부천에서는 탁월한 시적 언어로 조선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수주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다. 파란의 역사 속에서도 근대문학을 개척한 문학사의 거인 수주 변형로를 기리며